한전 KPS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에요. 대주주분 뭐 62%고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 되겠죠. 펀더멘탈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PER이 11배 수준의 PBR이 1.84. 절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제 고평가라고 놓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뭐 저평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건설주들 기준에서 사실 그 PER, PBR 부분이 어, 애매모호해요. 그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면 뭐 4배에서 6배 사이, 또 업황이 좋고 할 때는 6배에서 8배 사이, 그리고 뭐 시장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때는 뭐 10배 이상의 흐름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는 다소 이제 애매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그리고 뭐 조 단위 이상의 업체로서 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업체가 되겠죠. 다만 이제 시세 범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 저평가 명분이 없다면은 뭔가 다른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은 이제 수반하면서 움직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요 그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뭐 6월 그리고 이제 7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눌려진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이후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 긍정적으로, 건설주들이 아마 수급들은 또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 그 기준이 좀 월등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3월 26일부터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면 이쪽도 뭐 3월이네 거의, 뭐 이쪽 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뭐 3월 16일 뭐 25일 뭐 다, 그래서 3월 16일 물량 7만 주 뭐 여기까지 다 잡아낼까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3월 10일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되고요. 3월 10일 누적 어제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의 차이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외국인이 다 샀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연기금이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연기금. 그렇게 돼 있고 투신, 보험, 금융투자는 해체성 물량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88만 주니까 4,500만 주짜리 기준 잡았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 그 물량이 이제 유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388만 주,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그러면 더 많이 산 거네요. 그러면 388만 주 나누기 4,500만 주. 그렇게 하면 이제 8.6%, 삼성 엔지니어링은 6%.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시가총액이 이제 5조에 조금 못 미치고 여기는 2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좀 더 큰 쪽, 그쪽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이 대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의 기준인데 조금 정체 상태죠. 7월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7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1,200만 주 매수 부분이 다소 이제 정체 상태에 놓여지면서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실 때 고평가 저평가 펀더멘탈 논하긴 그렇지만 일단 누적 수급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더라. 저도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잠시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한전 KTS.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KPS 해주고 있는데 잠시 수급이 좀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 그 정도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1년 03월 10일부터 2021년 07월 26일까지 매집 부분은 상당폭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 기준이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2만 원 수준에서 프리미엄이 지금
뭐 20% 가까이 붙어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연기금이 다 산 거잖아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은 관망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38,000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프리미엄은 지금 한 10% 정도. 그러니까 나는 중기적으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그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100점 100승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음, 실패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죠. 어,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대처를 하니까, 다만 이제 이쪽은 이 부분을 단기적인 성향으로 연기금이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요. 자기가 이제 직접 집행을 했든 아니면 이제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든. 그래서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수급이 일단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물량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나 대차 상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물량 일정 범위는 순수한 또 연기금 쪽이니까 이제 뭐 순수한 매수 기준 잡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도 일부 있고요. 잘 보시면 예,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좀 배분을 많이 해주거든요. 공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소형 창구에서 이제 개인들이 잘 안 쓰는 창구들이 눈에 띄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어차피 대형 창구에서 들어오는 거는 눈에 그렇게 띄지가 않잖아요. 그죠? 영향력 부분이. 근데 이제 소형 창구 기준에서 이제 KTB라든가 메리츠라든가 뭐 IBK, 신영, 한양, 코리아에셋, 흥국증권 중개, SK 부국, 이베스트, 리딩. 그러니까 특이한 창구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연기금 쪽에서 아마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들여다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그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이쪽도 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 응? 개별 매매는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하면 우리 물량으로도 주가가 다소 이제 왜곡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확인해 보니 수급은 좋더라. 수급은 긍정적이고 뭐 업황자들 긍정적으로 뭐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 업체도 뭐 당연히 뭐 한전 KPS 같은 경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 부분이 지금 뭐 1,000억도 안 나와요. 그죠? 평상시 많이 나왔을 때도. 그래서 개별 추세 기준으로만 놓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이제 어찌됐건 건설주로 이제 건설 중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놓고 본다라는 범위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그래도 100만 주 단위 500억 뭐 이렇게 터져주는 그 단위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래대금도 600억 뭐 이렇게 100만 주 600억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좀 설정해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OMA 20MA 거래량 속에서 양봉이 이제 형성될 때,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양봉이 형성될 때, 그럴 때 이제 기준 잡아서 좀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나는 현금 여력도 있고 이쪽을 뭐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해서 대처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봉, 월봉 다 좋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매직 계산기를 꺼내놓고 변동성을 잡고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되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일봉, 월봉 정도만 놓고 보시고 뭐 주봉 뭐 이렇게 놓고 보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차피 이제 제가 놓고 볼 때는 수급 범위 개선 폭이 있고,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됐으니까 주가의 탄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58,000원에 52주 고가는 넘길 수 있을 걸로, 시장 수익률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전 KPS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올려드릴게요.